염증 반응이 없더라도 잘 풀릴 수 있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초기 고정력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스크류를 신고 집에 갔더니 뭐가 튀어나왔네 하면서 자꾸 혀로 만지신다든지 이렇게 손으로 만지신다든지 하면은 그 만지는 그 힘에 의해서 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질문 드릴 거는요. 네, 교정할 때 나사를 씹는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 나사는 왜 씹게 되는 걸까요? 치아를 이동을 하기 위해서 교정을 하잖아요. 그 치아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겠고 어떤 방향성을 가진 힘을 주게 되겠죠. 이 치아랑 이 치아가 예를 들어서 모여야 되는 경우에는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같이 끌어당기는 힘을 주게 될 거고, 공간을 벌려야 되는 경우에는 서로 같이 미는 방향으로 작용 반작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치아를 서로 이동시킬 때는 사실 스크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입을 전체적으로 넣고 싶어요 하는데 발치는 하기 싫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있는 소구치를 발치해서 공간을 닫으면 뒤에 치아도 앞으로 오고 앞에 치아도 뒤로 가면서 공간이 닫히면서 입이 들어갈 텐데요. 발치는 하기 싫어요. 근데 입은 넣어주세요 했을 때, 그럼 맨 뒤에 사랑니를 빼고 그쪽으로 조금 밀어 넣을게요 했는데 뒤에서 뭔가 끌어줄 게 없는 거죠.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여기에서 작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스크류를 뼈에다가 심어요. 입 안에, 잇몸에다가 볼펜심보다 조금 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잇몸 뼈에다가 심는 거예요. 마취하고 그냥 콕콕콕 심습니다. 그렇게 안 아파요. 마취할 때 살짝 불편한 정도는 있겠지만 스크류를 심고 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벌써 심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 마취하고 났을 때 뭐가 들어가나 하는 느낌은 있는데 통증은 없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치아를 맨 뒤로 이동시킬 때, 그럴 때도 쓰지만 치아의 중간, 아예 앞궁 자체를 이렇게 넓게 벌리는 경우에도 뼈하고 뼈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때 입천장에 양쪽에다가 스크류를 이렇게 4개를 심습니다. 4개를 심어서 그 뼈하고 뼈 사이를 장치로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다 보면은 스크류가 이제 양쪽 뼈를 하나씩 붙들고 서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궁 자체가 확 넓어지는 그런 장치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스크류를 일단 뼈에다가 심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 치아와 비슷하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스크류를 심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 스크류 주변에도 이제 우리가 밥을 먹기 때문에 음식물이 끼게 되거든요. 음식물이 끼게 된 그걸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스크류 주변에 잇몸이 붓고 빨갛게 되고, 스크류 주변의 염증이 이제 뼈를 살짝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스크류가 흔들흔들 하다가 그냥 빠져버려요. 그냥 진짜 실제로 입안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스크류는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해줘야 되겠죠. 처음에 스크류를 신고 나면 병원에서는 소독을 해주지만 집에서는 매일 하실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가글을 처방해 드리기도 해요. 항생제 가글을 2주 이내로 하루에 한두 번, 2번, 3번씩 이렇게 1분 정도 스크류 주위에 머금고 계시다가 뱉어내는 거죠. 그렇게 가글을 해서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양치하듯이 스크류 주변도 살살 부드러운 솔로 양치를 해주시면 돼요. 약간 잇몸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 세게 하면 또 상처가 나서 그게 오히려 염증 반응을 일으키니까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워터픽 잘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워터픽은 교정 치료할 때 정말 있으면 좋은 장비라고 볼 수 있겠죠. 워터픽을 가지고 스크류 주변을 너무 세지는 않게 살살 그렇게 잇몸 마사지 하듯이 음식물 을 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의사항은 스크류는 염증 반응이 없더라도 잘 풀릴 수 있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초기 고정력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스크류를 신고 집에 갔더니 뭐가 튀어나왔네 하면서 자꾸 혀로 만지신다든지 이렇게 손으로 만지신다든지 하면은 그 만지는 그 힘에 의해서 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살짝만 풀렸을 땐 병원 와서 다시 조금만 조여드리면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흔들려서 빠졌을 땐 자리를 옮겨서 다시 심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크류를 못 심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꽤 있죠. 꽤 있는데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잇몸 안에 하방에 영구치배가 있기 때문에 영구치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깥쪽 면에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잘 안 심어요. 그래서 보통 너무 어린 아이들은 입천장에 심습니다. 네, 여기에는 특별한 구조물이 큰일 날 구조물이 없고 그냥 뼈거든요. 매우 단단해요. 고정도 잘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심는 경우도 있고요. 성인이라도 마찬가지로 좀 위에 바깥쪽 뼈가 좀 얇은 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상악동이라고 하는, 우리 여기에는 이제 공기주머니가 있거든요. 거기 상악동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공기가 차 있는 공기주머니입니다. 그 공기주머니가 유달리 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에 이 치조골 전체가 속아는 사실 공기덩어리로 위에가 텅텅 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스크류를 처음에 딱 심다 보면 그냥 툭 하고 계란 껍질이 깨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 아 그거는 고정력이 확보가 어렵겠구나 하고 바로 빼기도 하고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흔들리면 빼서 다른 곳에 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스크류를 심었을 때 꼭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류를 심었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 일반적인 경우에서 마취가 일단 풀리고 나서 식사를 하셔야겠죠.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잘못하면 입천장에 마취를 했을 때는 물이 기도로 넘어가거나 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마취가 풀린 후에 식사를 하실 것, 2번은 손이나 혀로 만지지 마실 것, 3번은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양치를 잘 해주실 것.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크류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교정치료를 할 때 스크류를 심었는데 언제 빼는지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정치료가 끝날 때까지 스크류를 굳이 빼지는 않습니다. 혹시 또 그 스크류를 쓸지도 모르니까 다시 심는 거는 더 환자분들도 마취하고 불편하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나서 교정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 이제 모든 장치를 떼고 스크류도 빼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바로 빼기도 하죠. 오늘은 진짜 스크류라는 게 솔직히 보기에는 너무 좀 무서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그 의문이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